올 초부터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주변에서 전부 다 어렵다는 거예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저런 회사들도 감원을 하는구나. 들어오는 순간 나가고 남는 잔고는 이런 이제 월급 본인 얘기세요. 월급 먹는 건가요? 직장인들을 울고 웃게 하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승진. 과연 우리 동기 중에 임원이 나올 수 있을까? 임원이 되기까지는 22년 정도가 1000명 중에 7명만 이미 정해져 있는 게임 같다는. 돈으로 푸는 세상 이야기 이슈토크 전. 최근 직장 생활을 그린 드라마 미생이 인기리에 막을 내리면서 많은 미생 팬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수많은 인기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제 직장 생활을 너무나도 잘 그려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슈토크 전에서 실제 직장인을 직접 모시고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는 법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직장인 대표 박유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예전에만 해도 연말 되면은 왜 보너스 철이다, 뭐 13월에 보너스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고 뭐 성과급이다 이렇게 약간 들떠있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들뜬 분위기보다는 구조조정이다, 뭐 연봉 삭감이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이렇게 차갑게 추운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직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그 직장이었는데 퇴근할 때는 다른 회사 직장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인수합병 같은 거. 그렇죠. 무슨 일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진짜. 예. 다니고 있던 회사 배지를 중고장터에 내놨다고. 아이고. 더 이상 쓸 일이 없다고. 웃지 못할 얘기네요. 그러네요, 정말. 그런 일들도 있고 하여튼 날씨보다 훨씬 더 마음이 좀 추운 연말인 것 같아요. 그럼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 경기의 장기 침체와 함께 이제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 금융권 엄청난 감원이 있었어요.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금융업권 중에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삼성생명, 교보생명, 이 대표 생명보험회사인데 각각 1000명과 400명 감원했고요. 또 한화생명, 또 올해 2번째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는데 2번이나 한 거예요, 희망퇴직을. 삼성카드 같은 회사도 큰 회사잖아요. 역시 2년 만에 희망퇴직을 또 실시해서 이번에 매각 추진하고 있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내년 초에 희망퇴직을 상당수 추진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올 초부터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주변에서 전부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뜻일 텐데요.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보통 연말에는 송년모임 많죠? 그러면 외식업체들도 당연히 연말 특수를 기대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지난달 11월 달을 기준으로 그 작년과 대비했을 때 70% 이상의 외식업체가 작년보다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모든 업종이 사실 다 떨어졌어요, 매출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매출이 떨어진 그 업종은 주점. 그러니까 술판, 사람들이 이제 술도 잘 안 마시나 봐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 그룹인 삼성그룹에서도 뭐 좀 그런 뉴스 나왔던 것 같아요. 임금 동결이 있었죠. 임원들에 대해서 삼성 전 계열사 임원들이 한 2000명 돼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올해 임금 이제 동결을 하자. 내년 올리지 말고 동결하자.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첫 이 조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에서 솔직히 직장 다녀보시니까 저희도 다 직장 다녀보고 했는데 이 위에서 임원들이 그렇게 동결하면요 아래는 정말 시베리아 한파가 몰아닥칩니다. 다 긴축해야 되고 줄여야 되고 회식 옛날처럼 어디 뭐 노래방 가고 못해요. 예, 뭐 연말 분위기 이야기다 보니까 연말이 이렇게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차분해 침울해지는 느낌도 드는데 직장 생활에서 또 이제 많이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군인들은 별을 달면 이제 승진을 하면 별 몇 개 달아서 이러는데 직장에서는 이제 그게 임원. 임원 언제 다냐? 임원이요? 대단한 또 위치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 직장 내 이런 임원 되기 혹은 이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업 임원이라는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애당초 내 일이 아니야. 그거는 뭐 하늘의 별 따기야. 우리 기수에서 가능할까? 이런 얘기가 오히려 나올 정도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게임 같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동기인 줄 알았는데 잘 몰랐다가 나중에 가서 오너의 3세 반개 이런 다 끈이 있고 아니 정말 그런 분이었어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해놓은 성골 진골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씁쓸한 직장 생각을 내에서 해요.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군요. 그렇죠. 워낙 임원이 소수다 보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직장인들이 임원이 되면 뭐가 예. 달라질까요? 연봉. 이 재계 1위인 삼성의 경우를 먼저 볼게요. 네. 삼성이 먼저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혜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제 기사가 달린 차가 나옵니다. 아. 차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차가 나오느냐? 예. 보통 이제 K9이나 제네시스 대형차. 그렇죠. 큰 대형차 SM7이나 뭐 체어맨 이런 경우가 나오고요. 나 운전기사 필요 없다. 내가 직접 운전하겠다라고 한다면 운전 수당이 따로 또 지급이 됩니다. 임원 가족들은요,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뭐 주말 골프장 이용권도 뭐 쉽게 얻을 수가 있겠죠. 혜택은 많이 있네요. 그럼요. 근데 너무 또 뭐랄까 이 신포도식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임원이 임시 직원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계약 그렇게 기간에 됐어요? 관계없이 네. 그 임원이 되는 순간 퇴직금 받잖아요. 네. 네? 아. 그다음에 언제든지 이제 날라갈 수 마지막 있는 자리니까. 마지막 자리고 임원이 책임지는 돼서 자리고. 다시 장거리로 돌아가는 그렇죠. 근데 이 경총 대한 한국경영총협회에서 네. 이걸 조사를 했어요. 2014년에 승진이라든가 승급하는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예. 대졸 신입 사원이 부장으로 이 대기업 경우에 좀 한정된 얘기인데 승진하는 비율이 2.4%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부장으로 승진하는 게. 네. 그 다음에 이 사람 가운데 또 임원으로 승진하는 비율이 0.7%밖에 안 돼요. 1000명 중에 7명만 임원을 달 수 있다. 아까 그러니까 박효진 씨가 얘기했던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과연 우리 동기 중에 임원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런 숫자가 말해주는 거죠. 그 임원이 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겠죠. 네, 예. 부장까지는 보통 한 18년 정도가 걸리고요. 예. 임원이 되기까지는 2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뭐 27살에 입사를 한다고 치면 거의 50이 다 되어서야 이제 임원 문턱에 가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우리나라에 있는 임원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은요. 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예. 93세예요. 1922년생이고요. 그렇죠. 네. 그럼 가장 나이가 어린 임원은 누구일까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네. 1983년생이래요. 32살. 예. 직장인들을 울고 웃게 하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승진이 이제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가 있죠. 월급.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걸 수도 있고요. 직장인들에게 어쩌면 가장 그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나 목적이 될 수 있는 이 월급조차도 요즘에는 그 월급 봉투 받는 예전하고 달리 숫자로 딱 통장에 입금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들어온 순간 나가고 남는 잔고는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역시 얘기 많이 들려요. 월급 그 본인 뭔가요? 예. 월급 먹는 건가요? 평균 12일밖에 제 월급 통장에 받고, 남아있는 기간이 12일 안에 싹 월급 받고 지나간다. 이제 가장 먼저 뚜루룩 사라지고 나면 잔고 남아있는 게 평균 10일이라고 하니 그래서 그 보릿고개 말고 네. 월급 고개라고 있다고 월급 받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요새 임금 협상 많이 앞두고 예.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가장 관심사가 이 임금일 텐데 2014년 임금 조정 실태 조사가 있어요. 이 그 조사 대상은 그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네. 월급을 이제 쭉 매겨봤어요. 그랬더니 부장은 보통 월 613만 원 정도 받고 있고 네. 차장은 524만 원, 네. 과장은 455만 원 정도, 대리는 373만 원 정도로 받는다고 해요. 근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급이 좀 많아 보여요. 이게 자, 예. 많지가 않은 걸 제가 계산으로 환산해 드릴게요. 제가 예. 이게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계산은 꼭 하잖아요. 네. 이 직장 서울 지역의 5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가 월 320만 원이에요. 네. 예? 근데 전용 면적 35평방미터, 즉 옛날로 하면 30평 정도 아파트를 구입하려면요. 이 돈을 13년 정도 그냥 안 쓰고 모아야 됩니다. 하나도 안 그래야지 쓰고. 4억 9천만 원짜리 평균 가격이에요. 예. 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고요. 평균 전세가인 3억 1천만 원에 도달하려면 정말 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8년 걸립니다. 많이 받는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따지면. 그 꿈의 연봉이라고 얘기하는 억대 연봉. 네. 억대 연봉,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은 수도권에 산다고 해요. 예. 그 수도권 외에 그 억대 연봉을 받는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가장 많이 사는 곳이 경상도입니다. 네. 왜 경상도냐? 거기에 울산이 있어요. 울산에 그러면 뭐가 있느냐? 예.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중공업. SK, S-오일 등 그렇죠. 지금 그 고연봉으로 고연봉. 소문난 회사들이 그렇죠. 있군요. 그 회사들이 네, 네. 거기 다 모여 있죠, 울산에.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직장 생활 자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참 많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야. 스트레스 푸는데 유일한 방법이 그 퇴근 후에 술자리,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이번에 미생에서 그 포장마차 그 선술집에서 그 삼겹살에다 소주 먹는데 그 본인 부분에 얘기가 드셨어요? 아니 먹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스트레스 푸세요? 어떠세요? 저는 단언할 네. 수 있어요. 이게 인류 진화 역사 200만 년이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200만 년 동안 우리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살았을까? 네. 언제 제일 행복했을까요? 동굴 같은 데 들어와서 이게 뭐 불을 피웠겠죠? 네. 불을 피우면서 무엇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까?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구워가는 그 시질감과 그 이제 네. 비주얼 보면서 네. 이제 우리가 한 마리 잡았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또 구했다는 그 네. 느낌을 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그 몸부림이 삼겹살 회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가장 보면은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던 우리 네. 팀이래어도 네. 같이 불판에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 구하는 모습 보면은 그렇게 그 순간만큼 대동단결, 일치단결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과연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느냐 물어봤더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마신다는 분이 가장 많았고요. 그럼 한 달에 술값을 얼마를 지출하느냐 예. 그랬더니 평균 22만 원을 술값으로 지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게 여자 남자 좀 달라요. 네. 남성분은 한 달에 평균 내가 5.7의 술을 마신다. 그리고 술값으로 한 번 마실 때마다 평균 한 5만 1,000원 정도를 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예. 여성 직장인은 한 달에 한 3.9회 정도 술자리를 갖는다. 그리고 한 번 마실 때마다 드는 비용은 한 3만 8천 원 정도. 그러니까 여성이 조금 술자리에 돈을 좀 더 써요. 술이라는 게 뭐 적당히 마시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 좋고 사람끼리 가까워질 수도 있고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네. 과음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얼굴 붉히는 일도 있고 또 이런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연말에 그런 사고 빈번하죠. 저희 선배분이 예. 술을 심하게 마셨죠. 술 마시면 다 머리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날따라 너무 머리가 아파서 네. 푹 자면 괜찮겠다. 네. 자고 일어났어요. 네. 일어났는데 그 왠지 알 수 없는 기분이 있는 거죠. 전화기를 뭔가 이상해. 딱 꺼내서 왜 그러지? 하고 전화를 받더니 세상에 전화가 100통이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월요일날 회식했는데 수요일날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이야. 화요일 하루가 세상에. 셧다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회식의 종결자죠. 꼭 연말에 보면 네. 한 해를 회상해 보면 참 억울했던 거, 분했던 거, 안 좋았던 거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네. 처음에는 풀려고 얘기했다가 분위기 안 술자리에서. 좋아지면서 너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되면서 좀 술 마시면 좀 기분이 좀 약간 또 업되잖아요. 네. 그럼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아니 얼마 전에 참 진짜 참 그랬던 얘기가 바로 이 야자 타임 하잖아요. 맞아요, 가끔 맞아요. 연말에 아니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11월에 네. 군 장성 환송회식이었는데 연말도 됐고 근데 야자 타임을 했는데 모 중령이 이제 반말을 대령한테 할 수가 있잖아요. 야자 타임이니까. 타임이니까. 근데 자기가 얘기하는데 대령이 쳐다보질 않은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이 똑바로 보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대령이 야자 타임이라는 거를 잠깐 까먹었던가 아니면 잠깐 아무리 야자 타임이라도 이건 예, 아니다 그래서 예. 해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 맥주 잔으로 중령 머리를 때려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저는 또 술자리 하니까 우리 술자리에 러브샷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예. 러브샷이 대법원 판례까지 갔어요. 이게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강제로 러브샷 했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러브샷 강요하는 거 이거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주변에서 만약에 러브샷 뭐 이렇게 분위기 띄울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반강제적으로 하는. 그런데 또 예를 들어 아니요, 저는 싫어요. 이러면 또 제 몸이 근데- 이러는 분위기도 또 근데 진짜. 해가 가면 갈수록 사실은 그런 거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이제 근데 상식적이고 좀 예. 양식적으로 양식 좀 있어야지. 이제. 제가 사실 이 회식이 이제 연말 회식이 많아지면서 네. 걱정되는 게 제가 이제 그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요 회식 때 정말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술이 많이 마신 상태에서 예, 예. 그 여자 그 직장 동료 특히 자기 이제 밑에 직원들에게 실수를 하시는 그 상사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를 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변호사님이 알기 쉽게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이런 성년의 자리나 이런 데에서 이걸 좀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혹시 사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굉장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우선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는요. 성추행은
정말 이거는 형사 처벌을 받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강제추행에 해당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신체 접촉이 닿았던 아까 뭐 러브샷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정말 이렇게 뭐 어깨를 주무른다든지 정말 그냥 뭐 포옹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강제추행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거 말고 이제 성희롱은 주로 언어적인 걸로 많이 가요. 뭐 언어적인 뭐 너 오늘 몸매가 되게 좋아 보인다든지 너 이렇게 그렇게 붙는 옷을 입고 다녀라라든지 아니면 그 개심치는 눈으로 위아래를 쳐다본다든지 개심치레한 눈으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성희롱에 해당할 수가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노래방을 가가지고 여자 도우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여자 그 직원은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직장 내 성희롱에서 예.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내가 정말 문제를 삼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이게 나중엔 결국에는 증거 싸움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적이 있다 없다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직후에 불만을 털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당사자한테 직접 못하더라도 그 당시에. 하다못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이렇게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뭐 문자 메시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변한테 좀 얘기를 털어놓는 게 좋고요.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걸 문제 삼으면은 이게 조금 인정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문제를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제 피하고 싶은 것, 어려운 것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이런 회식 문화나 뭐 가기 싫은 술자리 이런 거 외에도 또 어떤 것들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월요일 날이 되면 그렇게 아침 회의를 잡으려고 맞아요.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럼 일주일 내내 그냥 되게 자유롭게 일하거든요. 그런데 왜 꼭 하필 월요일 날 아침에만 전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로 실적 회의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맨날 혼나는 거죠. 결국 돈. 왜 매출 못했어 이런 건데 그걸 굳이 월요일 아침부터. 항상 모든 회사 임원들은 그걸 원합니다. 만약에 그걸 바꿔서 금요일 날 퇴근 전까지 2주에 있었던 일을 다 정리하고 다음 주 계획을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고 산뜻하게 월요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얼마나 회사가 부드럽게 시작하겠어요. 과연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직장인한테 물어보니까 절반 이상이 회의가 문화가 회의 문화가 정말 이상하다. 회의 문화가 이상해서 정말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시간 낭비다. 대체 회의를 어떻게 하고 계시길래? 제일 나쁜 회의의 첫 번째 회의 오잖아요. 회의에 딱 시작하는데 수장이 상사가 야 근데 오늘은 무슨 회의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회의를 위한 회의가 되겠네요. 진짜 헐이죠. 헐. 그냥 다 모여서 이제 그 이제 이솔하시는 분께 호스트께서 오셔가지고 오늘은 무슨 회의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정말 멘붕이죠. 그러니까 또 개념을 못 잡고 시작하는 거. 두 번째는 회의를 시작하면 그 수장께서 나머지 직장인들 전부 다 회사 부서원들을 벽장으로 만든 회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일장 연설하고 다 이야기하고. 근데 보면은 사실 그런 심리는 어떤 심리냐면 나는 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민주적으로 의사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이게 진짜 그런 건데 모든 직장에서 가장 기본이 자, 칭찬은 공개적으로, 비난이나 비판은 따로 불러서. 따로 불러서 이건데 이걸 정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죠. 다 모인 김에 얘기할게 이러면서 이제 터트리는 이런 다 모인 김에 내가 오늘 이 폭탄 터트리는 게 이제 오늘 지난 주말 내내 고민했던 나의 이런 거다라고 하시는 그런 상사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이 회의 문화가 회의 문화도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징인가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회의 많이 하나요? 동양권에서 특히 이 회의를 오래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글을 읽은 적도 있는데 신화통신에서 얼마 전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해 6월부터 통계를 내봤대요. 그러니까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국가기관에 한해서 과연 1년 동안 회의 얼마 했냐 조사를 했더니 무려 58만 건을 회의를 했고 중국도 장난 아니군요. 중국 정부 역시 대륙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한 30분 정도 했다고 치면 시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33년 동안 1년 동안 회의를 한 거예요. 그게 대륙의 길이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회의가 또 비용이 얼마 많이 듭니까? 회의 비용 많이 들어요. 그럼요.
싶은 뭐 자리들이 뭐 회식 자리도 있을 수 있고 회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있어요. 저는 그 특성상 여의도에서 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점심때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다 있었지? 몰려 나와서 어디로 정말 가죠? 땡 하는 순간 야 달려오는 것처럼 동물의 왕국처럼. 예. 그렇더라고요. 예, 또 맛집은 또 늦게 가면 자리도 없어요. 맞아. 점심 메뉴가 진짜 중요하죠. 예. 일 잘하는 직원의 표본. 네. 예. 부장님 일주일치 식단 짜왔습니다. 이런 우와. 식으로. 야. 수석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점심 메뉴 얘기하면 이제 네.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진짜 딱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다 경험하죠. 비 오거나 강풍 불거나 눈 오거나 하면 멀리 안 나가게 되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날씨가 정말 중요한 그렇구나. 역할인 거고요. 그거만큼 중요한 게 전날 뭐 했냐. 하여튼 회식한 다음 날 네. 파스타 먹으러 갈까요? 너무 진짜 이거는 예, 거의 역적이죠. 햄버거 이거는. 먹고 싶어요. 그러면 직장인이 가장 자주 먹는 점심 메뉴는 뭘까요? 아, 부동의 있어요? 1위가 있어요. 뭐예요? 부동의 1위. 짜장면? 6년 연속 1위 하는 거 있어요. 뭐예요? 김치찌개가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그 뒤로 이어서는요, 백반. 백반이고, 네. 돈가스. 저 오늘 점심에도 먹은 거 있는데 김밥 나왔어요. 김밥, 뭐 된장찌개, 비빔밥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그 점심값이 사실 예. 매년 증가하고 있대요. 안타깝죠. 그래서 5년 전에 비해서 5년 네. 전에 2009년에는 점심값이 5,200원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 중 25%가 증가해서 한 6,5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직도 언론사는 대부분 선배가 그냥 다 내요. 그렇죠. 뭐 3명이 먹건 5명이 먹건 다 내는데 네.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되면 커피값 얼마나 비싸요. 아주 비싸요. 커피값까지도 다 내는 게 원래 그건데 커피값 정도는 오늘은 제가 낼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줬으면 굉장히 사주는 사람도 이렇게 더 즐겁게 사줄 수 있고 그럴 것 같다. 주로 사시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부담, 이거 계산 잘해야 되실 것 됩니다. 같아요. 이거 계산 잘못하면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예. 진짜. 밥은 5,000원인데 요즘에 커피는 막 대표 6,000원. 체인 스타벅스 커피값 올랐어요. 원래는 한 4,000원대가 주류를 이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닌 게 23개 제품이 지난 10월에 평균 2.1% 올렸습니다. 가격을.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제품이 5,000원대로 뛰었어요. 이제 또. 얄미운 직장 비싸. 동료의 네. 숨겨진 1위가 뭐냐면 커피 마시러 가서 네. 꼭 오늘따라 단계 땡기네 이러면서 제일 비싼 거. 케이크 하고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조각 케이크잖아요. 조각 케이크가 비싸죠. 이제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게 생일 케이크보다 조각 케이크 비쌀 수 있구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은 다음에 먹는 디저트진 커피값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이 디저트 값이 비싸다 못해서 네. 연봉보다 비싼 디저트가 있어요. 연봉보다 비싸다는 굉장히 건 얼마예요? 특별한 디저트겠죠? 네. 이게 그 영국의 한 호텔에서 판매하는 디저트인데요. 네. 이게 푸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재료가 우선 화려해요. 샴페인 젤리와 달걀, 그리고 초콜릿을 겹겹이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가격이 들어가요. 다이아몬드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거 먹는 진짜 거예요? 다이아몬드요? 네, 작은 다이아몬드가 하나 없는데요. 먹다가 입 부러질 텐데. 이게 얼마냐? 예. 3,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3,900만 원인데 사실 이거 먹으려면 2주 전에 주문을 해야 된대요. 우리가 처음에 그 미생이란 드라마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쭉 이끌어왔잖아요. 네. 그 많은 분들에게 이거 내 얘기 같아. 난 퇴근 후에도 퇴근한 기분이 안 들어.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이럴 정도로 사랑받은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뽑은 명대사 베스트 3가 있죠. 어떤 거였죠? 예. 네.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전에 네. 이제 헤드헌터 통해서 이제 면접 날짜 다 잡고 뭐 이렇게 해서 꿈에 부풀어 있는 나에게 이제 선배 전화 와서 내일 봅시다. 라고 말하는. 내일 못 보는 거잖아요, 원래. 그게 이제 이직을 하면. 그렇죠. 근데 떠나려던 이게 마음이 사실 망설여지겠네요. 직장인들한테 내일 봅시다라는 말은 그 어떤 말보다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뭐 한 식구인데 이제 와서 배신한다는 거냐. 뭐 그 수많은 말들이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네. 사실 이건 직장인 분들이라면 아마 이거 생각 안 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정말 힘들 때 네. 내가 던지고 싶은 거. 바로 사표죠. 그렇죠. 그 정말 포부를 안고 회사에 딱 입사한 그 신입사원이 딱 가슴에 이렇게 딱 손을 얹고 동료에게 딱 던집니다. 사표 있다. 미안해. 사표 있다. 버티는 것이다. 버텨야 한다. 묵혀야 한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우리는 아직 미생이니까.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러면 하여튼 미생이 그 장글의 사원, 계약직 사원만 미생이 아니에요. 다 미생이에요. 다 완성되지 않은. 예. 뭐 그게 우리 직장인들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전 아까 그 내일 봅시다.
예. 그 말 상당히 저는 되게 감동적이죠. 예, 같은 이야기를 이제 잘 전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해서 내일 봅시다 이렇게 목소리 잘하는 거랑 내일 봅시다 이러면서 예. 아, 그럴 수 있겠네. 예, 너 정말- 내일 보자. 뭐 이거는 또 다른. 내일 보자.